완주의 한 업체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전수검사 결과 추가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읍시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가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며 징계에 반대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악취 방지 관련법 3개가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완주군에 위치한 제약업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 발생해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완주군 A 제약업체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제약업체와 인근 B 업체가 같은 식당을 이용한 것을 확인해 두 업체의 직원 4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서 15일에 발생한 확진자 4명도 A 제약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약업체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부안경찰서 직원이 포함돼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도 감염됐습니다. 경찰관의 배우자가 제약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안경찰서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부안경찰서는 17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수사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전날 검체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전북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물론 도내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전북도에서 지금 4개의 개발지구에 대한 강력한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북도에서 조사 대상에 올린 지역은 지난 2015년 이후 승인한 개발지구 4곳입니다. 완주 운곡지구와 익산 부송 4지구, 남원 구암지구와 순창 순화지구인데요. 조사 대상은 전북도청 4천여 전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87명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LH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도조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전북도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전산 작업을 진행해 1차 대상자를 추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조사 감찰팀 전 직원이 투입돼 불법 투기 여부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 다음 달 안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완주와 익산, 남원과 순창 지역에 자체 조사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땅 투기 조사를 자체적으로 나선 도내 시군도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북도 감사와 별도로 땅 투기 조사에 나선 도내 시군은 모두 3곳입니다. 익산시와 전주시, 고창군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대규모 택시 개발을 통해 신도시로 조성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를 비롯해 개발 예정 지구인 가련산과 전주 역세권, 개발지로 급부상한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7곳을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고창군은 최근 5년 동안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사업이 있는 LH 공공주택개발지구와 백양 택지지구, 역사문화 관광도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지역의 부동산 투기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진철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고위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4개 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전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 이익금에 대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읍시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가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민중행동도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을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징계에 반대한 의원 5명을 기억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A 의원 제명안을 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동료 의원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3개가 발의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악취 방지 관련 시설 의무 설치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축산물 공동 브랜드인 참외우 판매장 회의실입니다. 전북 지역 축산업 관계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가 위반했을 때 3회에 걸쳐서 했을 때 제재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회만 위반했을 때 제재가 따를 때는 농가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이 돼서 그걸 좀 완화해 주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윤 의원이 악취방지법과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축산 악취 방지 관련법 3가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 배출 시설 지정 대상 기준을 기존 3회 이상 위반에서 1회 이상 위반으로 강화하자 축산업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업자들은 악취 배출 시설 지정 기준을 2회 이상 위반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일반 지금 현재 생활폐수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같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안정적으로 축산이 이용이 되고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축산물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산업자들은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대해서도 경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시설 신축이 가능한 조합들도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시설 반대 민원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축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축산과 또 어려움을 서로 상생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고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또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지역 축산 악취 민원은 지난 2014년 340여 건에서 2019년 882여 건으로 5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축산 악취를 줄이고 축산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전북 지역 지자체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대성 전주대학교 교수는 지자체가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가까이 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에게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설경민 군산시의원의 경우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전 현직 지방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본부와 같이 전북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 수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지방의원을 조사하는 부분은 권한도 없고 조사만으로는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도 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또 전북경찰 및 전주지검과 도내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지방의원들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폭발물 사용과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저녁 8시쯤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춘향제가 취소돼 치러집니다.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는 당초 4월 3일부터 8주간 매주 주말에 열기로 한 행사를 5월 16일과 19일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통 재래의식인 춘향제향과 전통 미인을 뽑는 춘향 선발대회, 명창 등용문인 춘향 국악대전 등 3개만 진행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국악대전과 춘향 선발대회는 유튜브 채널 남원 와락으로 중계됩니다. 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불가피하게 축제를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사공원과 아양 사랑숲을 잇는 숲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구역 129헥타르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매입 부지를 활용해 오는 12월까지 시기동과 초산동, 신월동을 연결하는 3.8km 길이의 숲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안을 받습니다. 김제시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과 비전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김제시는 시행 가능성과 창의성, 경제성 등을 실무 심사와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제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강좌가 확대됩니다. 김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250여 개 사업장 가운데 현재 3개 업체를 신청했고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의사소통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지역 발전에 공이 큰 주민에게 주는 2021년도 부안군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부안군은 교육과 문화, 공익 등 8개 분야별로 1명씩 선발합니다. 추천서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완주군의 제약업체 관련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확산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다 보니 3차 유행이라는 터널의 끝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데요. 네, 코로나19는 잠깐 방심하는 사이, 괜찮다고 여기는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터널의 끝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우리 모두 참여 방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